자, 뉴스와이드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소식이 하나 들어와 있는데요. 지금 자막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전총조 김포 친척집에서 체포됐다는 소식이 지금 방금 들어왔습니다. 지금 체포영장이 집행이 된 건데요. 그리고 또 다른 소식도 있고요. 지금 경찰은요, 전총조 주거지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지금 진행 중입니다. 두 가지 소식입니다. 전총조 참 글쎄요, 시대의 사기꾼 이런 의심을 받고 강한 의심 받고 있는 상황인데 체포가 됐고요. 그리고 압수수색, 집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 중이라는 소식이 지금 방금 들어와서 전해드렸습니다. 자, 오늘 뉴스와이드 이 인물 그리고 관련된 인물들과 관련된 이슈가 첫 번째 준비돼 있습니다. 첫 번째 이슈입니다. 자, 제목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목이 간단한데요. 속았나 알았나. 속은 거와 알은 거는 완전히 다른 상황이 됩니다. 지금 이걸 좀 짚어보겠는데 우선 어제 남현희 씨가 전총조와 재혼을 하려고 했었죠. 펜싱 국가대표 출신 남현희 씨. 어제 인터뷰에서 여러 가지 얘기를 내놨는데요. 우선 첫 번째 목소리가 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그 악마를 제가 믿고 함께 했던 그 시간들이 저 또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지금 저희 가족들도 피해본 부분들이 되게 많아요. 아, 가족분들도요? 네, 저희 엄마랑 제 동생과 제 친척들, 주변 사람들 명의로 뭔가를 했던 정황도 요번에 제가 확인을 하게 됐고, 그 사람이 힘겹게 저한테 성전환 수술을 한 것에 대한 고백을 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그냥 사람 대 사람으로서 존중해 주고 싶었고, 최근에 갈비뼈 수술을 한다고 했어요. 예. 그래서 제가 같이 병원을 가주겠다라고 했더니 너가 오면 더 스트레스 받으니까 오지 말라고. 근데 나중에 다녀와서 보니까 이제 가슴 수술을 했더라고요. 최근에 8월 네, 그쯤에 했어요. 일단 남윤희 씨의 저 얘기는요. 일단 본인은 잘 몰랐다. 이걸 강조하는 것 같죠? 그래서 이 전총조의 정체에 대해서 잘 몰랐다. 그리고 이제 이 여성이냐 남성이냐 이게 굉장히 논란이었었잖아요. 그 관련된 뭐 성전환 수술 이런 것도 나중에 알았다. 뭐 약간 이런 분위기로 설명을 했거든요. 그런데요. 다음 준비된 화면 내용인데 어제 전총조가 언론을 통해서 주장을 한 바 있어요. 본인의 입장이죠. 일단 주장이라고 하겠습니다. 첫 번째 화면이 있습니다. 남현이 지난 2월부터 내가 재벌 3세 사칭한 거 알았다. 방금 들으신 남현희 씨 얘기하고는 약간 분위기가 아주 다르거든요, 지금요. 자, 요거요. 오늘 두 분 변호사 모셨거든요. 이은희 변호사, 그다음에 최윤정 변호사 나와 계신데요. 먼저 이은희 변호사께 우선 전총조의 정체를 남현희 씨가 이미 앞서서 알고 있었느냐 모르고 있었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 아닙니까 지금요? 사실 현실 관계에서도 중요한 문제이겠지만 법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공범이 되느냐 피해자가 되느냐의 이 갈림길에 서 있는 근데 지금 것이거든요. 남현희 씨는 줄곧 몰랐다라고 좀 얘기하는 것 같죠? 그렇지만 최근에서야 알았다? 네, 남현희 씨의 주장은 이제 부랴부랴 굉장히 지금 급하게 인터뷰 언론 앞에 이제 직접 서서 나는 몰랐다 피해자다. 이제 뭐 전총조는 나를 완벽하게 속인 악마였다 같은 것들을 주장하고는 있는데 다만 본인의 이야기 안에서도 틈새는 굉장히 많이 발견이 됩니다. 가령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얘기를 카드를 쭉 펼쳐서 봤을 때 어떤 카드가 비어 있다든가 아니면 완결이 되지 않는 것들이 있을 땐 이게 뭐지? 논리적으로 맞지 않아 같은 이야기들을 하게 되는데 지금 사실은 남현희 씨가 하고 있는 설명이 좀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남현희 씨는 그 처음에 이 월간조선이랑 인터뷰를 하면서 재벌 3세고 남성이다. 월간조선이 아니라 여성조선. 여성조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어요. 여성조 자막 나갔습니다. 여성조선입니다. 사진이고 출처고 지금. 그래서 이 굉장히 유명하고 저명한 사실 그 잡지잖아요. 거기랑 인터뷰를 할 때 이게 이 정도의 이제 여파를 미칠지는 몰랐던 게 아닌가 싶고 다만 어쨌든 거기에서 본인이 스스로 남성이었다. 이 사람이 남성이다를 일단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신이 처음 만났을 때 여성임을 알고 있었고 그리고 성전환 수술 중에 있었던 걸 알고 있었다라고 본인은 또 이야기를 합니다. 했어요? 그러면 이걸 남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누구를 위한 거죠? 이게 사실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일단 내 옆에서 이 사람이 어떤 정상성을 보통 이제 일반성을 가지고 지금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에 힘을 실어주는 어쨌든
것에 기여를 하는 것입니다. 예. 게다가 남현희 씨가 했던 인터뷰를 보더라도 내가 이 사람을 중간중간 의심했다, 사실은 조금 우려했다라는 대목들이 나오는데 예. 이제 그 부분들이 대부분 본인에게 좀 이익이 되거나 본인이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면서 좀 우야무야되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몰랐던 것인지 알고 싶지 않았던 것인지에 대해서는 재론의 여지가 있습니다. 예. 특히 이 잡지하고의 인터뷰의 끝은 어떻게 끝나느냐면 예. 지금 아카데미를 하고 있는데 남현희 씨가 예. 그 규모를 늘려서 지금 이 전청조 씨하고 함께 비즈니스를 해나갈 것이다라는 플랜을 밝히면서 사업을 더 확장하겠다는 얘기를 꺼내놓은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있어요. 굉장히 위태로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걸 놓고 봤을 때 적어도 남현희 씨가 모든 걸 알았냐라고 물어보면 그거를 단언해서 말하기는 어렵지만 예. 적어도 전청조 씨가 좀 투명하지 않고 그러니까 약간 쉽게 의구심이 말씀드리면 뭐 재벌 3세상 이런 걸 거짓말 다니고 하고 다니는 그 정체를 알았느냐는 거란 말이에요. 네, 지금요. 그리고 주변에 어쨌든 내가 예. 비즈니스 하는 사람이고 투자를 원해라는 이야기를 하고 다니는 것 정도에 대해서 몰랐다고 보기엔 좀 무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본인이 기여하는 행위를 이미 공식적으로 한 바가 있고요. 아. 그래서 설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은 수사와 법적 판단이 필요하겠지만 그것과 별개로 가사, 공모했다라고 예. 보기까지는 어렵다 하더라도 남현희 씨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지위와 위상, 그 사람이 했던 행적과 관련해서 본인이 나는 그저 피해자이고 예. 나를 너무 동정하기만 해줘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사실 굉장히 전파 낭비가 지금 긴 시간 일어나고 있잖아요. 대한민국 예. 전역에서 이 부분에서 본인의 책임을 벗어나기는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전청조의 정체에 대해서 그 정체라는 거는요. 그러니까 있지도 않은 본인의부터 어떤 출신 막 이런 거 지어내는 거 뭐 재벌 3세 무슨 뭐 혼외자 이런 얘기 플러스 여성이냐 남성이냐 뭐 성전환 이런 거까지 포함해서 뭘 알고 있었던 거냐 진짜 하나도 모르고 있었던 거냐 아니면 이미 멀찌가 앞서서 알고 있었는데 지나온 것이냐 뭐 이런 거예요 지금요. 그리고 다음 준비된 남인윤 씨의 목소리는 이른바 이제 돈과 관련된 얘기를 좀 합니다. 들어보시죠. 저한테 처음부터 명품을 계속 사줬어요. 상위 0.01%의 학부모님들을 만나고 네. 그러니까 대면을 하려면 옷을 명품을 꼭 입어야 된대요. 지금 가지고 있는데요. 전부 다 저는 돌려주고 싶어요. 저는 처음부터 욕심도 없었고 제가 안 어울리니까 예. 왜 안 어울리냐고. 자, 본인은 무슨 명품 선물 뭐 자동차에 나오죠? 근데 주니까 받았다. 그리고 SNS에 안 올리고 싶은데 올리라고 해서 올렸다. 욕심도 없었다. 나는 이거예요. 취지는. 그런데요. 다음 보겠습니다. 전청조의 주장이죠. 투자금. 그러니까 본인이 어서 돈을 한번 구했는데 이게 무슨 돈인지 모르겠으나 돈을 어서 구했는데 그 대부분 남현희 씨 대출금을 갚아주고 차 사주고 남현희 씨 딸에게 용돈 주고 어머니께 매달 용돈 드리고 명품값 등 카드값 내줬다. 그래서 모아돈 돈 없다. 대출금도 갚아주고 차도 사주고 이것저것 사주고 뭐 돈도 주고 용돈 주고 그랬다는 거예요. 최인영 변호사 이것도 좀 엇갈리는데 지금? 피해자냐 피의자냐 이것이 문제로다. 이것 아니겠습니까? 사기에 완전히 폭삭 속은 피해자인가 예. 아니면은 사실상 범죄 행위를 공모했는 사기죄의 공범인가 이거를 두고 지금 서로 지금 주범이라고 할 수 있는 전청조 씨와 지금 피해자 내지는 공범으로 지금 의심을 받고 있는 남현희 씨의 주장이 극명하게 예. 지금 엇갈리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우리가 저도 이런 실무적인 사건을 하는 케이스가 적지 않습니다. 정말 이런 유사한 케이스가 적지 않은데요. 예. 지금 남현희 씨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나는 재벌 3세 거기다가 뭐 수천만 원 되는 그런 법인 카드를 쓰고 있고 실제로 돈을 펑펑 쓰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예. 아 정말 저기는 한 재벌 숨겨둔 재벌 3세가 맞구나 믿었고 그것을 이번 지난번에 있었던 10월 23일에 있었던 유명 여성 잡지에 인터뷰하기까지도 까맣게 몰랐다라고 하는 반면에 지금 전청조 씨 같은 경우에는 그게 무슨 말이냐 올해 2월 달에 자기가 재벌 3세고 이런 것들을 아니라는 이렇게 거. 하기 위해서 기자를 어떻게 보면 사칭해서 하는 사람들과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예. 그 내용이 다 들통나가지고 벌써 2월 달에 자기의 정체를 남현희 씨가 알았다라고 얘기를 예. 하는 것이죠. 누구가 말이 맞는지는 향후의 어떤 수사를 통해서 확인을 해야 되는 것이지만 예. 우리가 법률적으로 봤을 때 일단 특히 지금 뭐 수억 원 어떤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결국 한 8억 원 정도의 어떤 사기 피해가 지금 예. 신고돼 있는 케이스인데
그 많은 돈이 어디로 갔느냐? 실질적으로 지금 뭐 B사의 유명한 차를 비롯해서 많은 돈이 남현희 씨한테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처음에는 몰랐다 하더라도 일정 부분 같이 생활을 하고 하면서 뭔가 이상해라고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와 같은 행위를 같이 동조를 했다라고 하면은 결국 일정 시점에서는 사기에 대한 미필적 고의 같은 공모의 의사와 나아가 뭐 요리를 했네 뭐니 하면서 예. 기능적 행위를 분담했다라고 볼 여지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피해자들로서는 돈이 어디 갔냐? 지금 전청조는 뭐라고 합니까? 예. 이 돈 다 남현희 씨 가족들한테 다 갔다 하면은 공범에 대해서 혐의를 가지고 있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남현희 씨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인 인터뷰를 통해 가지고 예. 본인의 무고함을 얘기를 하면서 나아가 나도 피해자다라고 하면서 고소를 하겠다는데 저는 아직까지 고소장 접수했다는 얘기를 못 들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실제로 고소를 했다는 것은 내가 무혐의다라는 걸 확인하는데 예. 만약에 고소를 했는데 알고 봤더니 공범이다 하면은 오히려 무고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터뷰만 하지 않고 추가적으로 남현희 씨가 예. 실제 전청조에 대한 사기 고소를 하는지 여부도 한번 지켜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예. 지금 말씀하셨는데 좀 방금 들어온 소식에 따르면 고소는 했다 그래요. 지금. 아, 그래요? 예. 전청조 상대로 그리고 전청조 못 친한 뭐 인물의 상대로 고소했다는 나오니까 그거는 좀 판단을 해봐야 될 문제 같고요. 일단 뭔가 좀 갈리고 있잖아요. 엇갈리고 있잖아요. 그걸 좀 정리한 화면이 있습니다. 양쪽의 주장들이죠. 남현희 전청조 이제는 진실공방이다. 이거 보면은요. 그러니까 알았느냐 몰랐냐 왜 처음에 있죠? 인터뷰 보도 후 23일 인터뷰 보도 알았다. 아니다. 2월부터 알았다. 이게 지금 방금 짚어봤죠. 그리고 명품 선물 돈 얘기가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전청조는 남현희 왜 사용했다는 그 취지로 얘기를 한 거고 원하지 않았는데 난 받은 것뿐이다. 나 욕심 없었다. 이거잖아요. 그리고요. 여기 보면 이것도 이거 있어요. 여성인지 아닌지. 이게 남현희 씨는 성전환 알고 만났고 지금은 남자. 그러나 전청조는 법적으로 여성. 성전환 과정이다. 이거 뭔가 설명들이 약간 달라요. 그리고 뭐 이게 무슨 절제술. 이게 이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지금 이게 숨겼다? 아니다. 권유했다. 숨긴 거하고 권유한 거는 하늘과 땅 차이인데 지금 저렇게 엇갈리고 있거든요. 그런데요. 이은희 변호사. 이거에 더해서 지금 이른바 뭐 임신 관련된 얘기 뭐 진단 그 임신 키트 얘기 나오는데 지금 이런 얘기까지 있어요. 이 전청조 씨는 본인이 남현희 씨와 산부인과에 같이 갔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러면서 뭔가 들었다. 이런 얘기까지 얘기했는데 반면에 남현희 씨는 산부인과 간 적이 없다 그러거든요. 근데 이거요. 그 산부인과 기록 확인해 보면 금방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누가 거짓말하는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부분들은 예. 이제 뭐 설왕설래하거나 이제 뭐 추측을 하기보다는 확인해 보면 될 것 그렇죠. 같아요. 이거는. 확인을 해서 경찰의 수사 결과를 발표를 봄으로써 알 수 있는 것들로 보여집니다. 다만 이게 이제 예를 들어 이럴 수 있어요. 자, 예. 내가 만나는 사람이 성전환 과정에 있으면 이제 일종의 성소수자잖아요. 예. 그럼 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을 내가 아우팅하지 않기 위해 말을 안 할 수는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것을 말하지 않는 것과 이 사람이 남자다라고 얘기하는 건 굉장히 다릅니다. 게다가 가슴 절제 수술을 결국 여름쯤 했다라는 거, 올해 여름쯤 했다라는 건 양자다 지금 동일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보면은 지금 남현희 씨가 지금 이제 전청조 씨에 대해서 지금 전혀 내가 이 사람이 성전환이 되지 않은 남성이라고 단언하기 어려운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라는 걸 몰랐다고 보는 것 자체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을 놓고 봤을 때 어느 부분에서 어떤 설명이 빠져 있든가 아니면 예. 다르게 설명하고 있거나 하는 지점이 있는 것은 좀 객관적으로 추단이 되는 상황입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요, 사실 이 전청조 여러 가지 진짜 상상하기 어려운 모습을 보여서 많은 분들이 깜짝 놀라셨는데 특히요, 이거 요즘에 많은 분들이 이걸 이렇게 약간 인용해서 쓰시는데 I am 실례요라는 그 문자 보낸 거 있잖아요. 그 화면 좀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문자를 보낸 거예요. 어떤 분한테 그 지금 이 레지던스 있죠. 굉장히 유명한 레지던스 고가에 월세가 고가라는 거기에 거주자한테 보냈는데 이분이 제보를 하신 거예요. 그럼 뭐 오케이 그럼 넥스트 타임에 놀러 갈게요. 뭐 I'm 실례요. 아무튼 I'm 실례요로 끝나는데 저건데 이걸 제보했던 분이 당시에 또 얘기하는 게 아니 투자 피해자들 집에 초대를 했다. 근데 그때 남현 씨가 직접 요리까지 해줬더라. 뭐 이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이 상황은? 그렇습니다. 그 그럼 말씀드렸듯이 변호사로서 이 상황은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이거를? 우리가 뭐 성범죄에서 피해자 중심주의 그런 얘기가 있듯이 사기죄에 관련해 가지고는 피해자의 입장에서 그 어떤 그 피해자들이 느낌을 받았는지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예. 거꾸로 생각을 해봅시다. 지금 그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투자를 받는 사람 집에 초대를 받았어요. 예. 가봤더니만 금메달 받고 하는 이게 남현희 씨가 집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큰 집에 있으면서 직접적으로 거기에 이제 그 음식까지 해가지고 내준다고 하면은 어떻게 했죠? 아, 번듯한 집에서 정말 유명인하고 같이 살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믿고 투자를 해도 되겠다라고 판단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다는 점에서 실제로 그와 같이 이제 초대를 받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 언론 보도를 보면 한 8억 원 정도를 투자를 했었는데 한 푼도 못 받고 지금 사기를 당했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이분들 같은 경우에 전 청조만 보고 이거를 투자를 했겠습니까? 한마디로 사기를 함에 있어서 그럴듯하게 살아서 돈을 투자해서 어떤 쉽게 말하면 망한다 하더라도 이 사람들이 경제력이 있어서 갚을 충분한 능력이 있다는 것을 과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그와 같은 기망 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을 했다라고 지금 보일 여지가 충분히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점에 있어 가지고는 예. 이게 전청정 씨뿐만 아니고 실제로 남현희 씨가 그 상황 속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단순히 음악 요리만 해준 것인지 아니면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투자와 관련해서도 남현희 씨와 관련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추후에 조사가 필요할 것 같은데 제 실무적 감각에 비춰봤을 때는 예.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조금 더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주인용 변호사께서는 약간 강한 의심을 좀 두신다 약간 이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상황에 대해서요 좀 분석을 하신 분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언론은 전청조만을 주목하고 있다. 이게 이제 이 사건의 가장 큰 미싱한 포인트다 이렇게 보입니다. 남현희 씨가 주장하는 게 원래 남현희 씨 모습하고 되게 다른 내용이잖아요. 가스라이팅이라는 게 아무 때나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100번 의심스럽지만 그게 그렇다 손 치더라도 지금 이 사건은 두 사람의 관계 속에서 있었던 아직은 제대로 밝혀지지 않은 성폭력 사건에 좀 더 주목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계속적으로 주장하는 거는 나는 피해자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도대체 무엇이 피해자인지 본인이 좀 밝혀야 되지 않을까. 이용만 당했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이용당한 건 없어 보이거든요. 상당히 좀 모순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자, 이은희 변호사. 지금요, 이 남현희 씨, 전청조 씨 관련된 내용이 나오니까 지금 다시 좀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는 게 남현희 씨가 운영하는 펜신 학원에서 벌었던 어떤 사건이 있었는데 이게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다. 그리고 그 사건이 진행되는 중에 전청조가 등장을 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게 뭡니까, 이거는? 2022년도에 예. 이제 그 남현희 씨가 운영하는 펜싱 아카데미에서 성폭력 사건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해자는 그 미성년자 학생들이었고요. 가해자는 그 펜싱 아카데미에서 근무하고 있었던 코치였습니다. 예.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피해자가 한 명이 아니고 여러 명이고 예. 그 피해자들 중에는 중복된 피해를 입은 사람도 있었고 예. 그래서 이 피해를 피해 학생이 남현희 씨에게 이야기했는데 그 당시에도 조치하지 않고 묵살했었고 그 후에도 이제 그런 상황들이 계속 이제 학부모들에게 알려져가지고 항의를 받는 과정에서도 좀 제대로 조치가 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제가 이제 이 자리에 오늘 나오게 된 것에도 이 문제가 사실은 굉장히 지금 덮여져 있거든요. 예. 이 문제가 제대로 부각되지 못했었고 지금 이 사기에 대한 이야기는 계속 나오고 있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짚고 있지 않습니다. 언론들에서. 그런데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회가 지난 몇 년간 그 미투의 흐름 속에서 지금 이렇게 업무상 위력이라든가 위계에 의해서 이제 간음당하고 성폭력 당하고 하는 어떤 사건들에 대해 주목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용자의 책임, 관리 감독자의 책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보아왔단 말이에요. 예. 그런 과정 속에서 이렇게 이제 체육 아카데미 같은 걸 운영하고 있는 관리 감독자는 이 부분을 알았을 때 조치할 의무가 있습니다. 고소 고발할 의무도 예. 있고요. 근데 지금까지 뭐가 안 돼 있는 겁니까? 전혀 하지 않았고 그 과정 중에 심지어 이제 여기서도 전청조 씨가 등장을 합니다. 이거를 뭔가 네, 그래서 이 피해 학생을 불러서 뭔가 이제 너가 이렇게 피해가 있지만 왜 우리 학원을 안 다니냐라든가 혹은 이제 그런 피해자를 비난하는 류의 행위를 했고요.
그런 과정 속에서 피해자가 쓰러지는 상황들도 막 생깁니다. 그래서 경찰이 이제 그 당시에 이게 제천에서 벌어진 일이었는데 예. 출동을 하고 이러면서 이제 사건이 불거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이 가해 코치가 자살을 하면서 사건이 종결됩니다. 또 네, 가해 코치가 극단적 선택을 하는 상황까지 이거 복잡하게 가는데요. 네, 그러면은? 그래서 사실은 이게 우리가 볼 땐 복잡하지만 피해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난감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피해자는 지금 이 가해자를 처벌함으로써 그나마 이 어린 청소년이 피해 입었던 것들 안에서 자기의 피해를 구제받을 예. 수도 있고 내가 어떤 피해를 입었고 내가 이제 어떻게 극복했고 하는 과정이 남아있는 거고 그리고 민사상 배상 책임도 있고 한데 이런 것들이 제대로 조치되지 않은 중에 사건은 흘러가 버렸고 가해자가 자살하면서 근데 그 공소권 사건 없음으로 진행 끝났단 중에 말이에요. 전총조는 등장을 하는 네. 일이 있었고. 그리고 이 상황은 그러니까 아동학대라든가 감금, 협박 같은 뭐 혹은 강요 이런 것에 해당할 수도 있는 거였는데 문제는 이 전청조가 한 행위는 사실 남현희 씨를 대리해서 한 행위거든요. 그러면 남현희 씨와 전청조 씨는 사실은 사업적 관련성 혹은 어떤 서로의 생활에 관여도가 굉장히 깊은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거는 사실 남의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일 수 있었을 텐데요. 맞습니다. 사실 이 펜싱 아카데미가 문을 닫냐 마냐의 존폐 위기가 걸려 있을 수도 있는 문제였는데 이 부분에 등장해서 심지어 어떤 이 사건의 처리 방식엔 범죄 행위로 해석될 만한 어떤 일들도 있었어요. 다만 사건이 이렇게 가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 이 피해 학생의 이제 부모님께서 더 이상의 법적 조치를 이제 취하는 걸 포기하시면서 이 사건은 우야무야 덮였지만 제대로 뭘 알아본 건 없는 맞습니다. 거네요, 그러면은.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있어서 전청조의 책임 혹은 또 남현희 씨의 책임 이 모든 부분들이 법적으로나 도의적으로 지금 해결된 것도 아니고 벗어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건 뭐 또 다른 뭐가 파생이 되는 건가요? 아무튼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남현희 씨 고소를 했거든요. 그 내용 좀 설명드리죠. 자, 남현희 씨가 고소를 3명을 상대로 했어요. 일단 전청조 상대로 사기 등, 그리고 전청조의 모친을 상대로 역시 사기 등, 그리고 김민석 서울 강서구의 의원, 최근에 약간 문제 제기를 많이 하시는 분인데 여기 상대로 무고 등으로 또 고소. 그러면서 거짓말 탐지기 조사해달라고 그러거든요. 이거 최인영 변호사. 일단 전청조에 대해서도 거짓말 탐지기 조사해달라. 그리고 본인도 거짓말 탐지기 조사 받겠다고 자청을 했어요. 근데 이거요, 거짓말 탐지기는 당사자가 요청하면 진행됩니까? 요청을 할 수 있지만 거짓말 탐지기를 우리가 거탐에 태운다고 하거든요. 거짓말 탐지기를 이렇게 폴리그래프를 이렇게 붙이는 것을 거탐에 태운다라고 하는데 태우기 위해서는 동의가 필요합니다. 강제로 앉힐 수는 예를 없는 들면 이 것이죠. 상황에서 남인 씨가 거짓말 탐지기 조사해 주세요 하고 전청 상대로 해주세요 했는데 전청조 씨가 동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거부하면 못하죠. 그럼 본인 거는 할 수 본인은 있겠네요? 자기가 어떤 결백을 하기 위한 예. 어떤 간접 증거로서 내가 스스로 거짓말 탐지기 그건 조사를 가능한 받겠다 할 거고. 수는 있죠. 그래서 본인의 어떤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겠다라는 그런 전략인 것 같은데 그 반면에 지금 얘기하는 것이 거짓말 탐지기 조사이다. 그리고 또 대지를 해달라. 요 2개가 있는데 예. 대질이나 거짓말 탐지기 조사의 전제 조건은 동의입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그 기계에 태우고 뭘 붙여야 되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가 돼야 되고 대질 조사 같은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고소인 조사와 피고소인 조사가 다 된 다음에 예. 서로 진술이 다를 때 필요성이 있고 서로가 동의가 해야 대질 조사가 됩니다. 과연 현재 지금 그 남현희 씨 같은 경우에는 그 대질 적극적으로 조사를 해달라라는 것은 어쨌든 자기의 무고를 밝히겠다는 것인데 이 상황 속에서 이 그 전청조 씨가 동의를 할 것이냐 이것도 둘 사람 사이에 진실 공방을 하면서 누구 말이 맞는지를 밝힐 수 있는 상당한 어떤 가늠자가 될 건데요. 저는 그렇습니다. 어떤 뭐 벌써 지금 전청조 씨 같은 경우에는 사기 뭐 10번 같이 되고 있고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과연 그 거짓말 탐지기가 효력이 있겠는가? 지금 제가 드는 생각이 그거예요. 그런 지금. 부분인데. 아니 지금 전과가 특히 사기 전과가 많기 때문에 제가 봤더니 사기도 잡범 같은 진짜 몇십만 원부터 몇천만 원까지 다양하더라고요. 아까 약어로 거탐이라고 했습니까? 거짓말 탐지기 거탐이라고요. 그게 거탐이 통하겠냐 이거죠. 그런데 그것이 안 통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사람은 거짓말을 합니다. 예. 사람은 거짓말할 수 있지만 통신적인 내용은 옛날로 돌아가가지고 위조를 못 하잖아요. 통신. 그렇죠. 지금 오늘 봤을 때 전청조 씨에 대한 어떤 체포영장을 집행해서 오늘 체포를 했고. 그리고 압수수색이 진행 그렇죠. 중이라고 압수수색도 됐고 더불어서 통신영장을 지금 청구를 해서 받아들인 걸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통신영장. 결국 두 사람이 휴대폰에 카카오톡이라든가 문자 받은 내용 이런 부분을 통해 가지고 구체적으로 그 전에 있던 사건을 복귀한다고 예. 하면은 누구 말이 맞는지 거짓말 탐지기 대질까지 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내용을 통해 가지고 과연 지난번 2월 달에 그와 같은 내용을 서로
그 본인의 정체가 예. 드러났는지 아니면 그 10월 달에 갔어야 알았는지 내지는 또 그 사이에 둘 사이에 어떤 그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공모했는지 여부는 어떤 두 사람의 진술보다는 객관적인 압수수색을 통한 여러 가지 물증으로 통해서 밝혀질 가능성이 저는 오히려 훨씬 더 높다라고 예측합니다. 지금 뭐 그냥 여러 가지로 조목조목 설명드리는데 요거는 이제 남현 씨 관련해서 마지막 질문인데요. 이은희 변호사. 네. 남현 씨가 혹시요 좀 억울할 수도 있는 정황이 좀 보입니까? 사실 그건 모르죠.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예. 뭐 머리를 까가지고 뇌를 스캔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예. 그리고 누가 거짓말을 하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아까부터 말씀드렸던 머리를 스캔할 수는 없으니 지금. 네. 예. 그런데 이게 이제 가사 법적으로 공모라고 볼 수 없다 하더라도 예. 우리가 반드시 돌아봐야 되는 건 하지만 정말 그래서 도의적 책임이 없느냐는 되게 다른 문제라는 겁니다. 게다가 지금 내가 어떤 누군가의 그 잘못에 기여했는데 그 잘못된 것으로 누가 피해를 입었고 그 피해가 입혀진 그 금액이나 어떤 이익이 결국 나의 이익으로 공여되었다면 나는 지금 어떤 태도를 보여야 하는가, 예. 나는 어떤 태세를 취해야 되는가 그 부분에 대한 성찰은 좀 빠져 있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 부분과 함께 본인이 꼭 이 사기만이 아니라 아까 제가 왜 그 청소년 그 아동 청소년 자기가 예. 그 피감독자로 데리고 있었던 아동들이 가졌던 그 피해와 관련해서 자기의 의무 위반 이 부분은 법 위반으로도 남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한 입장도 함께 반드시 밝혀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거 뭐 지켜봐야 될 게 너무 많아요. 매일 뭐가 나오는 거 있군요. 그리고요. 근데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른바 이런 표현이 있군요. 이게 로맨스 스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로맨스와 스캠인데 스캠이 신용 사기 뜻이거든요. 이걸 합해서 로맨스 스캠이니까 뭔가 연애를 하는 사귀는 걸 이런 거를 가장을 해서 실제 사기를 치는 거 이걸 말하는 건데 지금 이게 전청조 케이스에 맞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데요. 다음 화면 좀 보겠습니다. 이런 유사 범죄가 생각보다 많다고 그러네요. 지금 보면 이겁니다. 로맨스 스캠 뭐 이렇게 설명되어 있는데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피해 건수가 총 281건, 피해액이 거의 100억에 육박합니다. 이거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네요, 지금요. 그래서 지금 이런 거에 대한 경각심도 같이 높아지는데, 자, 다음은요, 전문가께서 이 전청조가 I am 실례예요 이런 표현 쓰잖아요. 이거를 좀 분석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제3자가 보기에 되게 어리석은 바보 같은 짓이다라고 보이지만 실제로 교도소에서 사기범들을 보면 면담하다 보면 그렇게 현학적인 모양새를 이제 상대에게 어필을 하려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아요. 나 사실은 아주 괜찮은 사람이야. 공부도 많이 했어. 이런 걸 보여주는데 영어 어휘를 막 섞어 쓰는 것보다 더 효과적인 건 없잖아요. 이 변호사. 근데 이 전청조 이 자가 역시 과거에 로맨스 스캠으로 보이는 이런 일을 또 저질렀다면서요, 많이? 사실 이제 사기범들도 뭐 예. 마약범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여러 범죄들은 학습 효과를 계속 거칩니다. 그래서 자잘자잘한 이제 사건에서부터 출발해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배운다는 겁니까? 맞습니다. 저지를수록 배운다. 네, 학습돼서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죠. 업그레이드요. 네, 이런 금액-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그래서 예. 금액도 업그레이드가 되고 사기의 수법도 업그레이드가 되고 뭐 본질이 사기인 것에는 뭐 큰 차이가 없겠지만 그런데 다만 이 사건이 로맨스 스캠에 이제 현재 가깝냐? 사실 이 사건 자체는 로맨스 스캠에 가까워 보이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로맨스 스캠이라는 건 어떤 외로움을 파고들어서 그 상대방의 외로움, 사랑을 갈구하는 마음, 어떤 결핍감을 채워주고 내가 너에게 가기 위해서 이 돈이 필요해. 나에게 지금 요걸 보내줘 하면서 금전을 편취하는 범죄를 이야기합니다. 예. 그런데 현재 이제 이 사건에서 적어도 남현희 씨와 전청조 씨의 관계에서는 남현희 씨가 전청조 씨에게 뭔가를 빼앗기거나 편취당한 어떤 흔적은 현재로서는 보이지 않고 있거든요. 남현희 씨가 직접적으로 네. 피해본 건 안 보인다는 겁니까? 네, 그러니까 향후에 어떻게 됐을지는 알 수 없지만 적어도 법률을 하는 관점에서는 이미 일어난 행위와 이 결과가 중요한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전형적인 로맨스 스캠은 아닙니다. 다만 이 사건을 통해서 아까 제가 왜 이 성폭력 관련된 문제를 예. 돌아봐야 한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 로맨스 스캠과 같은 형태의 모습 또 요참에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281건 100억에 육박하는 예. 어떤 피해 금액. 근데 다시 이렇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게 전부일까요?
여쭤보고 싶습니다. 신고가 안 된 경우도 그렇죠. 있겠네요. 왜냐하면 창피해할 수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누군가를 너무 희구하는 마음에 남들이 그걸 속았어라고 할 만한 것에 속아서 내가 금전을 신고 안 할 수도 편취당했어. 있겠네요, 이러면 그거는. 신고를 안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실제 피해액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또 예. 사기 미수 이런 사건들도 신고하지 않았을 확률이 높습니다. 예. 게다가 그 로맨스 스캠은 현재는 이 사기에 대한 이제 금전에 대한 것만 이야기가 되고 있지만 현업에서 이제 업무를 하다 보면 예. 이제 이렇게 뭐 저도 페이스북을 하고 있는데 SNS를 하는데 저기 하루거리로 외국인이 막 인사합니다. 하이 뭐 뷰티풀 레이디 뭐 이런 거 하면서 외국에서 오는 거예요? 네, 막 그러니까 뭐 이제 맞아요. 난 미국 의사야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뭔가 좀 네. 시도하는 거군요, 네. 그게. 그래서 내가 이쁜가? 뭐 내가 되게 오. 내가 글로벌 인기인인가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금전을 편취하기도 하지만 예. 이런 것들이 성폭력이나 원치 않는 성관계 같은 것들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이렇게 이제 그 SNS라든가 전화 뭐 여러 가지를 통해서 이제 그 잘 모르는 사람은 예. 나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고 그리고 나에게 무작위로 이렇게 접근할 수 그렇죠. 있고 하는 것들에 우리가 너무 무방비로 노출이 되어 있고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네, 그렇습니다. 거군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교육은 사실 또 부재하고 세상은 너무 빨리 변하고 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사회가 좀 촉각을 곤두세워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SNS를 네. 많이 쓰고 그 안에는 개인 정보들이 무차별로 노출된 경우가 맞습니다. 많고. 그리고 이 로맨스 스캔과 관련해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사법 당국에서는 약간 이렇게 바라보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서로 좋아서 뭐 속고 속이는 건데 이걸 뭐 우리가 이렇게 깊이 관여해야겠어? 예. 우리가 중범죄로 처벌해야겠어라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 어제의 의학이 오늘의 관점에서 야만일 수 있듯이 속고 속이고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는 게 현재 범죄 행위로 정확히 의율되지 않는 범주가 있다 해서 그게 범죄가 아니고 불법이 아니고 예. 잘못이 아니라고는 더구나 말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요 관련해 가지고도 국회에서 이제 다중사기 범죄와 관련된 뭐 예방이라든가 피해자 보호와 관련된 법률이 계류 중인 걸로 알고 예. 있는데 좀 엄단할 수 있고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보편적으로 홍보하고 예. 그런 예방을 하는 노력 같은 것들이 다각도로 모색되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인정 변호사, 이 뭐 로맨스 스캠, 요새 또 보이스피싱 있는데 이거 보이스피싱만큼이나 뭐 피해자 구제는 어렵다고 또 그러는데 이건 뭡니까? 현실적으로 저희가 실무를 해보면은 예. 인터넷으로 주고받고 한 다음에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그거를 그 이른바 대포 통장도 이용하고 하니까 돈 좀 피해를 보내달라 해도 받은- 돈이 갔는데 그렇죠. 이런 걸 뭐 어떻게 회수할 방법도 회수할 없고. 방법 거의 없습니다. 저도 제 가운데 같은 경우에도 정말 공공한 사람 상황 속에서 대출 받아 보내가지고 피해를 엄청나게 받았는데요. 그렇지만 한 푼도 지금 못 받고 있습니다. 좀 빨리 신고를 해서 그 계좌를 압류를 하거나 해서 할 경우에는 회수할 수 있지만 예. 사실상 제가 여러 건을 해보면서도 돈을 회수한 케이스는 아주 극히 드문데요. 결국 이런 그 코로나 팬데믹에 어떤 실질적으로 만나기보다는 이렇게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만나는 과정에서 돈 주고 받는 것 사실 자체가 우리로서는 조심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해서 결국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예방할 수밖에 예. 없는 것입니다. 지금 특히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뭐 보이스피싱 같은 경우에는 전형적인 사기지만 이런 그 몸캠 뭐 아니면은 이런 로맨스캠 같은 경우에는 사기가 아닌 전자금융 거래법 이런 식으로 해서 예. 처벌 수위도 생각보다 좀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각지대가 있네요, 이거는. 오히려 처음부터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수사당국에서 사기죄로 우위를 하려고 하는 그런 적극적인 어떤 사법 의지가 좀 더 필요한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말은 개인적인 관계를 한다고 하지만 처음부터 돈을 뜯어내기 위한 그런 어떤 의도가 상당히 예. 있다고 하면은 그 케이스는 사기로 볼 여지가 있어서 처벌 수위를 높이는 어떤 입법적인 개선도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